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늘 위주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정세현아에서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크 초콜릿의 중금속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치 음식을 소개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다크 초콜릿뿐만 아니라 현미에도 또 오징어 같은 수산물에도 땅에서 자라는 채소, 과일에도 이렇게 평소에 먹는 다양한 음식 속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이거 충격이다. 뭘 먹으란 말이냐. 차라리 굶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유해 물질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줄여야죠. 그래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해독과 배출에 신경 쓰는 거예요.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자면 저는 마늘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마늘은요,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0일 동안 먹어야 했던 우리나라 단군 신화 속에 등장하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요 7.9kg으로 세계 평균인은 0.8kg, 그러니까 약 10배에 달한다고 해요. 유럽의 이탈리아에서도 마늘을 많이 먹는 편인데요. 여러분 혹시 알리오 올리오라고 하는 파스타 아시나요? 마늘 파스타인데 실제로 이 파스타에는 마늘이 그냥 한 3쪽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마늘 보쌈은 어때요? 보쌈 위에 다진 마늘이 막 산더미처럼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뭐 이 정도는 되어야 메뉴판에 마늘이라고 해서 내세울 수 있는 수준인데,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마늘의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물 무침, 또 찌개에도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마늘이고요. 김치에도 마늘이 듬뿍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사랑하는 마늘이 중금속 배출을 도와준다는 정말 고마운 효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마늘이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뭘까요? 이 마늘 냄새 강력하죠. 그리고 매운맛인데요. 이 안에 마늘의 중요 양리 성분인 유황 성분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요, 유황 화합물이고요. 마늘 속에는 알릭신, 알릴머캅틴, S알릴시스테인, S메틸시스테인, 감마글루타민 시스템, 어렵네요. 이런 유황 화합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유황 성분은 특히 현미에 잘 쌓이는 비소, 그리고 해산물에 많이 있는 수은의 체내 흡착을 줄여주고요. 몸 안에 들어온 환경 호르몬하고 또 중금속들을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숙성 마늘을 실험용 쥐에게 60일간 섭취시키고요. 배출되는 수은의 함량을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수은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그 배출 속도도 3배나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납에 대한 연구도 있었어요. 자,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납에 노출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4주 동안 1200 마이크로그램의 알리신을 1일 3회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납 농도가 19%나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더불어서 두통이라든지 혈압같이 독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도 다 같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매일 마늘을 3번 섭취했을 때 이런 증상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중금속에 중독된 경우에 디페니실라민이라는 약품을 쓰는데 그 약품의 효능에 준하는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한의학에서는 마늘을요, 약재명으로 대산이라고 하고, 성질이 따뜻해서 동의보감에서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관의 소화 기능을 촉진시킨다는 뜻이고요. 또 본초 강목이라는 또 다른 의서에서는 기를 내리고 심장병을 예방해주는 약재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동양에서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 마늘이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정말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런 채소예요. 중금속을 해독 배출하는 효능 외에 마늘이 또 어떤 분들한테 특히 좋으냐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요, 여러 가지 식품의 효능을 검증하는데요. 이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리고 더불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그 기능성을 명시한 양리 효과가 입증된 식품입니다. 식약처 기준으로는요, 마늘을 분말로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0.6에서 1g 정도 섭취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하루에 0.4에서 1.2g의 마늘 분말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마늘은 좋은 콜레스테롤에 작용을 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금속 배출만큼이나 중요한 마늘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이죠. 세계적으로도 위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미 있는데요. 일주일에 마늘을 한 18g 정도 섭취하면 위암에 대해서는 50%, 대장암에 대해서는 30%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들이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뿐만 아니라 또 유방암, 췌장암, 식도암, 전립선 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마늘의 파이토케미컬이 몸 안에 들어온 발암 물질을 해독하고 암 생성을 저해하고 또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힘을 키워주는 항균, 살균 작용도 뛰어납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익혀서 먹을 수도 있고, 향신료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몸에 좋을까요? 마늘의 이 알리신 성분은요, 열을 가했을 때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서 익힌 마늘보다는 사실 생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더 많고, 또 그냥 먹기보다는 으깨거나 잘게 다질 때 그 성분이 더 많이 생성이 돼요. 자, 그렇지만 문제는 위장이 약한 분들께는 이 생마늘을 그냥 먹는 것이 정말 속이 쓰리고 아플 수가 있고, 이미 위험이 있다면 염증을 더 심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음식은 김치에도 이미 으깬 마늘이 들어가고, 나물 무칠 때 또 여러 가지 요리에 다진 마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이라면 억지로 생마늘을 또 챙겨서 따로 씹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늘을 일상에서 약용으로 꾸준히 먹는다면 속쓰림 같은 위장 자극이 일단은 없어야 하고, 또 먹기 편해야 하고, 건강상 효과도 좋아야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마늘로 식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이 가진 항산화 성분을 50배 높여서 먹는 꿀팁입니다. 바로 마늘 현미밥인데요.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일반 현미 대신에 발화 현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인분 기준으로 통마늘 6쪽, 그리고 현미쌀 1에서 1.5컵을 불려서 준비한 다음에 밥할 때마다 마늘을 그냥 무심하게 툭 넣고 취사 버튼 꾹 누르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밥솥에 마늘을 넣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아조엔이라는 유황 물질이 증가하고요.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점점 증가하게 돼요. 실제로 익힌 마늘은 생마늘에 비해서 항산화 물질 활성도가 많게는 약 50배까지 높고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7배 그리고 16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현미 자체에는 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이것이 우리가 섭취한 당질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현미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확 높이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있어서 이 마늘과 현미는 식지 궁합이 아주 딱이에요. 그래서 마늘 현미밥을 먹으면 힘이 아주 불끈 나는 건데요. 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제 막 했거든요. 이제 막 지었어요. 여기 마늘 그리고 현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늘 위주로 이렇게. 마늘이 그냥 씹히는 것도 그냥 입에서 싹 녹아요. 그리고 마늘의 매운맛은 1도 없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달큰한 그런 맛이 있고, 그리고 이 현미밥도 그냥 현미만 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윤기가 돌고 되게 찰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자주 해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맛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접 한번 지어서 꼭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늘은 열성식품이라서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이 매일매일 마늘 현미밥을 장복하시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보리밥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늘은요, 혈전 용해를 돕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이라면은 마늘 현미밥을 또 장복하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혹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한 1에서 2주 전부터는 마늘은 빼고 그냥 일반 밥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마늘의 효능 4가지 뭐였죠? 중금속 배출, 콜레스테롤 조절, 항암작용, 항균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늘을 꾸준히 먹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으로 마늘 현미밥 알려드렸고 주의점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점은요, 식치 상담소 메일로 따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들으면서 얘기도 해보고 또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치 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